네, 템파베이가 오클랜드를 5대1로 꺾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돌아가신 그 할성 그 해설위원이 그랬죠. 야구는 몰라요. 근데 이제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You never know baseball. 야구는 정말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템파베이가 홈런이 메이저리그 21위 팀이에요. 오클랜드는 5위 팀인데 템파베이가 홈런 3개로 오클랜드를 5대1로 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클랜드는 홈런을 그렇게 많이 쳤는데 8개의 안타가 전부 단타였어요. 자, 이제 디비전 시리즈 팀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스포츠 그 스탠딩을 볼 때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득점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 이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한국의 그 KBO 리그에서는 스탠딩에 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보게 되면 팀의 전력을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메이저리그 팀을 보게 되면 득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플러스 280이에요. 그리고 LA 다저스가 273, 뉴욕 양키스 204, 미네소타 트윈스 185예요. 이 상위 네 팀이 100승씩 했죠. 이게 메이저리그 처음인데요. 오클랜드 에이스는 플러스 165로 5위인데 탈락입니다. 이 모든 종목의 이 득점과 실점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걸 보게 되면 공격하고 수비의 전력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구는 플러스가 높을수록 타격과 마운드가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농구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이렇게 야구처럼 크진 않죠. 왜 그러냐면 뭐 111대 105 뭐 이런 점수 차 이렇게 돼서 플러스만 나와도 이 팀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예, 그래서 농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공격하고 수비가 이제 균형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템파베이는 휴스턴과 이제 디비전 시리즈, 휴스턴은 이제 1, 2, 3번 투수 벌써 이미 다 나왔죠. 저스틴 벌랜더, 게리 콜, 그리고 잭 그린키.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아메리칸 리그는 가장 더 재미있는 경기가 될 수 있는 게 미네소타 트윈스하고 뉴욕 양키스예요. 미네소타가 101승, 양키스가 103승. 그래서 양키스가 홈필드 어드밴티지인데 일단 두 팀은 홈런포의 대결입니다. 팀 간 전적은 양키스가 올해 이제 4승 2패로 앞서 있는데 올해 이제 그 볼에 문제가 있으면서 뭐 메이저리그의 홈런 기록들이 아주 소나기처럼 쏟아졌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팀 홈런인데 팀 홈런이 예전에 1997년도 시애틀 메리너스 264개가 기록이었어요. 근데 올해 다 깨졌잖아요. 자, 미네소타 307개, 뉴욕 양키스 306개, 휴스턴 288개, 그리고 LA 다저스 267개예요. 이게 다 기록이에요. 그리고 시애틀 97년도의 기록이 이제 역사에 이제 한 페이지로 남게 됐는데 트윈스는 이제 그 넬슨 크루즈가 프리에이전트 뭐 거저 주순 선수죠. 41개로 팀 내 최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케플러 36개, 미겔 사노 34개, 에드 로사리오 32개, 미치 가버 31개, CJ 크론 25개, 조노선 스쿱 23개, 호르에 폴란코 22개, 8명이 홈런 20개 이상을 작성한 유일한 팀입니다. 그리고 양키스는 14명이 그 홈런 10개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이것도 또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미네소타는 그 호세 베리오스가 이 1차전에서 얼만큼 양키스 타선을 막아내느냐 관건인데 이 베리오스 선수가 조금 2019 시즌이 그 업앤다운이 좀 심했습니다. 초반 22경기에서 방어율이 2.80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6경기에서 방어율이 8.07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 4경기에서 3.08로 다시 안정세를 보였어요. 양키스는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 제임스 팩스턴, 루이스 세베리노, 다나카 그리고 J.A. 헵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체드 크린이 오프너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네소타에게 양키스는 저주의 팀입니다. 한마디로 커스의 팀이에요. 왜냐면 2003년 양키스 3승 1패 미네소타 패, 2004년 3승 1패, 그리고 2006년도에는 미네소타가 오클랜드한테 져요. 3전 전패로. 그리고 2009년 다시 또 양키스에게 져요. 이게 다 디비전 시리즈입니다. 2010년 양키스에게 또 내리 3연패를 당해요.
그리고 2017년도엔 또 와일드카드에서 또 지죠. 그러니까 트윈스가 2000년 이후에 플레이오프에서 18경기를 했어요. 와일드카드 디비전 시리즈 전적이 2승 16패입니다. 팀 타율이 2할 4푼 5리였고 출루율 2할 9푼 9리, 장타율 3할 6푼 4리. 이 기록은 보통 수비로 나서는 선수 있잖아요. 나중에 경기 후반에 수비로 나서는 선수. 그런 선수의 기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주자 스코어링 포지션에서 125타수 22안타, 타율이 1할 7푼 6리밖에 안 됩니다. 평균 득점이 2.6점이고 실점이 5.1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예전에 이제 요한 산타나가 거기서 사이영상 받고 그랬잖아요. 산타나 외의 투수들 방어율이 6.18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연장전 전패, 1점 차 전패였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 이 상대팀이 득점이 26점인데 트윈스는 18개밖에 득점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4회부터 6회 상대팀 득점 29점, 트윈스 17점. 7회부터 9회 상대팀 38점, 트윈스 12점. 그러니까 구간 1회부터 3회 초반, 중반, 후반 단 한 번도 점수를 리드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3년 이후 트윈스가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에서 이 양키스에게 전적이 37승 94패예요. 아주 철저하게 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지금 2승 13패인데 5차례 맞붙어서 모두 졌습니다. 과연 이 이제 양키스의 저주를 이번에 이 로코 발델리 감독이 신인 감독으로서 홈런 기록을 세우면서 분위기가 좋은데 양키스를 이길 수 있을지.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뭐 휴스턴은 템파베이를 쉽게 이길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보고 저도 뭐 한 3승 1패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언급했죠. 야구는 아무도 몰라. You never know baseball. 자. 그리고 이제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워커 뮬러를 1차전 선발 투수로 결정을 했습니다. 뷰러가 2015년에 이제 드래프트 전체 24번, 그러니까 1라운드에 지명됐어요. 켄터키 그 렉싱턴 출신인데 야구 명문 밴더빌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학위는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스포츠에서는 보통 이 3학년 때 프로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오프 시즌에 가서 학위를 따죠. 그러니까 샤킬 오닐 같은 경우 그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왜냐면 엄마하고 당시 그 댄 브라운 감독이 꼭 학위를 받아라. 그래서 이 샤킬 오닐이 졸업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스 카터 같은 경우는 올해도 또 뛰는데 빈스 카터는 그 싱글맘이었는데 엄마가 꼭 그 졸업장을 따라 그래서 프로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학위를 땄습니다. 근데 그 워커 빌러는 제가 봤을 때 아직 그 졸업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밴더빌트 대학교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야구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동남부에 있는 테네시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명문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동남부의 뭐 스탠포드, 아이비리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빗 프라이스 그 드래프트 1번 받았죠. 그리고 댄스비 스완슨 애리조나가 드래프트했다가 애틀랜타로 이제 트레이드한 그 유격수 여기도 드래프트 1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시내티 레이즈가 잘 던졌던 그 소니 그레이 다 밴더빌트 대학 출신입니다. 자, 이 워커 빌러가 지난해 이제 포스트 시즌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3명 모두 1선발로 나갈 자격이 충분하다. 유현진, 커셔, 워커 빌러. 근데 이제 5차전까지 생각을 해서 5차전에서 그 승부가 시리즈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워커 빌러를 1선발로 선택했다고 그랬는데요. 지난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 나와서 5이닝 2안타. 근데 홈런 하나 내주면서 5실점을 했어요. 그때 삼진 7개 잡았고,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3차전 7이닝 6안타 4실점. 그리고 7차전 5회를 넘기지를 못했는데 4와 3분의 2이닝 동안 6안타에 1실점, 삼진 7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워커 빌러가 이번에 이렇게 디비전 시리즈 1선발로 선택된 배경에는 홈에서도 강한 점도 있지만
지난해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 이 3차전에서 아주 인상적인 피칭을 해서 그래요. 7이닝 2안타 무실점 삼진 7개를 잡았죠.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경험은 이제 됐다. 뷰러가 1선발로 나서도 9위 이런 점에서 사실 뷰러가 1선발로 나가는 게 9위로 봤을 때는 맞아요. 파워 피처이기 때문에. 유현진은 피니스 피처예요. 그리고 커셔는 이제는 파워 피처가 아니고 피니스 피처 그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을 봤을 때는 뷰러가 1선발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뷰러를 선택을 하니까 이 미국의 사이트, ESPN 사이트 이런 데서는 뷰러가 커셔를 제치고 1선발이 됐다. 이렇게 나왔죠. 한국 언론은 유현진을 제치고 뷰러가 1선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포커스는 누구예요? 클레이턴 커셔입니다. 커셔는 홀오페이번급이에요. 에이스로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셔가 제가 봤을 적에는 유현진 투수가 결국은 3선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커셔를 3선발까지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 커셔가 다저스를 떠나갖고 다른 팀에서 뛰었을 때 홀오페이머가 됐을 때 그때 나 다저스 선택 안 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코칭 스태프하고 프론트가. 커셔가 지금 통산 169승 74패 방어율 2.44예요. 사이 영상 3번 받았습니다. MVP 1번 받았어요. 이제 사이 영상 받기 어려워요. 왜냐면 구위 자체가 90마일대인데 포싱 페스티벌은 유현진 선수랑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커셔는 200승만 하면 이런 훈장들이 있어서 그냥 홀오페이머입니다. 다저스는 이미 페드로 마르티네즈, 마이크 피아자, 자기네가 팀에 육성한 선수가 다른 팀으로 페드로 마르티네즈 누가 트레이드했어요? 타미라 수다 감독이 트레이드했어요. 선발 투수는 부족해. 그 형이 라몬 마르티네즈가 제발 더 내 동생 좀 지켜봐 달라고 그랬는데 몬트리올 엑스포스로 트레이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몬트리올 엑스포스 가서 사이 영상 받았죠. 그리고 결국은 홀오페이머가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 홀오페이머예요. 마이크 피아자 장기 계약해주지 않고서는 말썽 날 것 같고 이거 팀워크도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플로리다 말린스로 트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린스가 다시 이제 뉴욕 매츠로 가면서 매츠 홀오페이머가 됐어요. 다저스는 최근 들어서 지금 자기네가 배출된 홀오페이머가 없어요. 자, 제가 봤을 적에는 다저스가 진짜 월드 시리즈를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2013년, 2014년이었어요. 그때 커셔, 그레인키, 유현진 다 이 트로이코가 공들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결국은 커셔를 1선발로 내세우면서 커셔가 또 플레이오프에서 약하고 그런 것들이 겹치고 2013년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센트루이 센터죠. 2014년도에 또 디비전 시리즈에서 센트루이스 카디널스한테 지면서 월드 시리즈 진출도 못했죠. 근데 유현진은 올해 성적을 보면 당연히 1선발로 나서야 됩니다. 근데 푸대접을 받는 거죠. 누구는 또 뭐 프리에이전트로 이제 팀 떠날 거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이게 커셔 그리고 그 뷰러의 9위 이런 것 때문에 유현진 선수를 1선발로 내세우지 못하는 건데 그렇지만 또 핑계 댈 수 있는 거 변명거리는 뭐냐면 2017년도에 클레이턴 커셔가 디비전 시리즈 1선발이었죠. 근데 지난해는 유현진 투수가 또 1선발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워커 빌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뭐 이런 그 변명거리가 될 수 있어서 유현진이 올해 방어율 1위면서도 디비전 시리즈 1선발로 나서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팀이 좋은 성적을 포스트 시즌에서도 내서 월드 시리즈 반지를 받는다면 모든 게 다 잊어버리겠죠. 그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이상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열이었습니다.